세상을 연결하는 엔테나입니다. 엔테나.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북미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는 미국에 대해서 전하는 어떤 전달하는 메시지, 그런 것들도 담겨 있고, 물론 한국한테도 담겨 있고, 한국도 좀 잘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협박하는 용이 아니에요. 자한당은 지금 그것을 협박하는, 마치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고 긴장이 확 고조된다, 마치 2017년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했었던 그 시기로 갑자기 되돌아가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자한당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보수 쪽에서 정말 제대로 된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지. 북한은 김정은 독주 체제죠.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돼요. 김정은이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선구는 이미 포기했어요. 군사, 전쟁, 무기, 뭐 핵무기 다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선구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노이 협상이 실패했다고 해서 2개월 만에 야 다시 그냥 군사로 하자, 다시 그냥 미사일 발사하고 또 핵위협, 도발, 긴장이 고조됐던 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가능합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최대 이슈는 북한의 경제개발이다, 경제를 번영하겠다, 그걸 갑자기 뒤바꿀 리가 없잖아요. 뭐 김정은 위원장 너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독주하는 어떤 그 북한의 그 정치체제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은 어쨌든 지금 경제정책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걸 나중에 만약에 정말 이게 핵도발이나 핵위협으로 미사일 한 방 발사한 게 한반도의 평화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위협적인 수단으로 바뀌려면 그 전에 먼저 얘기가 있어야죠. 말로 더 이상은 이제 뭐 안 하겠다라든가, 다시 이제 옛날 시기로 돌아가겠다, 그거 얘기했던 게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하노이 협상 결렬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 얘기했죠. 뭐라고? 이번 연도 말까지 시한을 줬잖아요. 그때 이후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가 지나면 정책이 바뀌겠죠. 만약에 정말 미국이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정책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북한이 그때는 바뀔 수 있어요. 한 말이 있으니까 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자한당 혼자서 그냥 안 듣고 있는 건지 아니 멍청한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얘기를 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지금 미사일은 안 중요해요. 자한당이 뭐 어떻게든지 간에 뭐 이거 가지고 뭐 어그로를 끌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진짜 그거는 아니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정치권에서 녹을 먹고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는 더 조용한 것도 있고, 무슨 미사일 미사일 그리고 내 미사일은 니네들 자한당 니네가 쏘고 싶겠지 북한 땅에다가. 세계 언론 같은 경우는 좀 냉철하게 보는데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더 분쟁이 많은 것 같아요. 해외 외신만 보면 지금 상황이 뭐 전혀 뭐 그렇게 위기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참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또 한 번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내용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식량 원조에 대한 동의를 했다, 그 얘기가 이제 외신에 떴어요. 워싱턴 포스트인데요. 워싱턴 타임즈죠. 포스트가 아니라. 자,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는 정확하게 식량 원조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대요. 뭐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뭐 식량 원조 얘기는 이미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스몰 스텝, 스몰 딜, 그거 얘기하면서 식량 원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식량 원조도 할 수 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뭐 한 번 더 얘기해봤자 특별할 게 없으니까. 이번에 전화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식량 원조에 대한 얘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있을 때는 지금 분명히 이건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한국 너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좀 먼저 북한이 뭔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북한은 어떤 조치를 좀 취해주길 좀 바라는데 뭐 어떤 게 좀 있겠니?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묻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북한에 공을 던졌는데 북한이 먼저 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북한은 원하기는 우리가 먼저 좀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어봤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현명한 어떤 해안을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좀 있게 되면 어쨌든 간에 뭔가 그 트위트 메시지에서 I'm with him, I'm with Kim, 나는 김정은과 함께 있다 라고, 나는 김정은한테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상으로 좀 더 북한이 먼저 그걸 받았을 때 북한이 뭔가 조치를 취하기에 좀 더 유리한 어떤 그런 사전 작업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인도적인 지원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던가 아마 하신 걸로 뭐 생각이 드는데, 그거야 뭐 트럼프 입장에서야 너무 당연한 거니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백악관에서 얘기 안 났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미사일 발사에도 대화는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죠. 대화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김정은 그 양국 간의 어떤 그 대통령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 평양 북한과의 어떤 대화 트랙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아무리 미사일 발사를 해도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인도적인 지원 얘기하면서 이 워싱턴 타임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 1,0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뭔가 식량난에, 한 40%의 인구가 되는데 그분들이 긴급한 식량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짜증나는 건 바로 이 기사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뭐 KCNA, 쉽게 말하면 조선중앙통신에서 그 조선중앙통신이 그대로 뭐 아마 해외 언론 그쪽을 받아서 조선중앙통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자유한국당 이미지를 정말 잘 볼 수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조선중앙통신 그 기사들은 굳이 찾아보질 않는데, 워낙 이제 원색적이고 그래서 비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정말 자유한국당이 뭘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명심해야 되는 거, 이게 한국이 언젠가는 이제 통일이 될 거예요. 통일이 될 거고, 뭐 통일을 안 바라는 애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이니까 저는 할 말이 없지만, 바라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통일이 된다고 하면 북한에서도 북한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한 다음에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자원을 이용한다든가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국가를 다 이제 다시 어떤 경제 기반의 틀로 안정되게 끌어올리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프로젝트도 많고 할 텐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니네들은 북한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조금 더 안 받아 처먹을 건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쪽 뭐 잘 사는 분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도 많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들 말고 뭐 이렇게 뒷방 늙은이 말고 많으실 텐데, 도대체 왜 북한에서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경제 개발은 나중에 다 누릴 거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면 그냥 통일되면 한국을 뜨세요. 그러면 이해 갑니다. 한국을 뜨고 그냥 일본으로 가든가 뭐 자기 원하는 나라로 가든가 그러시면 이해 가는데, 나중에 만약에 콩고물에 떨어져 그걸 처먹으실 거면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 이 말도 안 되는 이 국회의원들, 또라이 같은 인간들을 정말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일과 번영으로 가는 것에 못마땅한, 정말 통일과 번영으로 가는 것에 못마땅하죠. 자한당은 대부분 불만이니까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평화 노력,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초당파적인, 정말 당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차라리 다른 걸로 까든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초당파적인 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 불만 또는 못마땅한 자한당의 어떤 이런 얘기들을 다 어디가 알고 있다고요? 조선중앙통신은 다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과연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어떤지 니네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혹시 듣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겠죠. 북한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나, 그다음에 북한을 스타이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을 질식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을 질식시키거나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불만 섞인 서신도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심하세요 북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트위터 안 봤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트위터 보세요. 한번 뭐 읽을 수 있으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다 그냥 거짓으로 믿는다 그러면 모든 게 거짓이잖아요. 그럼 나경원도 거짓이고 다 거짓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믿었을 때 미국에 그런 소식 보내는 거 참 쓸데없는 멍청한 일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스탠스는 일본보다 더 심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 자한당만큼 심하진 않거든요. 일본도 옆에서 지금 한국과의 분쟁, 한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오히려 일본은 지금 어디랑 북한과의 관계는 일본의 외교 백서, 일본은 청서라고 합니다. 일본의 외교 청서인데, 일본 외교 청서에서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내용을 2019년 외교 청서에서 블루북에서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욕망을 훨씬 크게 보인 겁니다. 좀 아시고 얘기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 자한당은 이런데,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데 자한당은 더 심하죠. 자한당은 일본보다 더 심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떤 시대에 대한 흐름을 읽는 능력이 거의 제로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과 어떤 여러 가지 관계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 나아지는 것을 이번에 좀 볼 수 있는 건 한미일 안보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주에 개최되고요. 여기서 랜딜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차관보와 이시카와 타케시 일본 방위정책차장 이분들 오셔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할 거다. 한미일 안보회의.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미사일 이슈 있다고요? 미사일 되게 위험하죠? 어차피 미사일 위험해도 지금 안보회의 개최할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잘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잘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한당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한국의 안보, 좀 긴장 완화 이런 걸 정말 바라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차근차근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위기관리 잘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세계 정말 어디 언론에서 볼 수 없는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면 일본에서도 일본 언론에서도 적어도 지금 한국의 어떤 태도라든가 한국이 북한과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다 많이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있다고? 자한당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조금 가려서 외신을 보시도록, 그리고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로 좀 외신을 돌아가는 국외 여론, 국외 언론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좀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좀 많이 걸러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엔테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